설 연휴를 맞아 정차되는 차를 뚫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행복한 설 연휴를 맞았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설 연휴에 발생했습니다. 예전 시대에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거나 하면 시골 주택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더라도 아파트인 경우가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발망치 소리가 꽤나 거슬리거나 신경 쓰였던 적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아파트 윗집의 발소리 소음 때문에 몇 차례 항해를 하던 아랫집과 윗집의 다툼 끝에 흉기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 사건, 바로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2013년 그날은 설날을 하루 앞둔 2월 9일이었습니다. 60대 이씨 부부가 살고 있는 면목동 소재의 한 아파트 704호에 설 연휴를 맞아서 부부의 아들들이 찾아오게 돼요. 지방에 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32살 첫째 아들 부부와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귀여운 3살 배기 손주까지 총 7명의 식구가 면목동 아파트 704호에 모이게 됩니다. 이날 첫째 아들 부부의 방문은 조금은 특별했다고 해요. 2달 전에 결혼식을 올린 뒤에 첫 시댁 방문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온 다정한 첫째, 둘째 아들 부부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온 귀여운 손주의 방문은 여느 집과 같이 따뜻하고 포근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다른 집과 같이 오손도손 이야기꽃도 피우며 모여 앉아서 명절 음식들을 만들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아래층 604호에 사는 50대 여인 송씨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게 곤두서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그녀를 괴롭히는 소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 소음이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소음에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예전에도 윗집의 소음 때문에 몇 번이나 경비실을 통해서 주의를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통 나아지질 않으니까 이제는 짜증까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은 오전을 지나 오후가 되었어요. 송 씨의 집에 한 남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녀와 2년간 교제를 했던 그녀의 남자친구 김 씨였죠. 송 씨의 집에 놀러온 김 씨는 거실에 TV를 틀고 누워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TV 소리를 뚫고 위층에 쿵쿵거리는 소음이 김 씨에게도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어쩐지 점점 커져가는 듯 했죠.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이거? 짜증이 난 송 씨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저 604호 사는 사람인데요. 704호 때문에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좀 조용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도 경비실을 통해서 위층에 주의를 주라고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경비원은 당연히 704호에 전화를 연결해서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하니까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라고 당부를 전합니다.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람은 704호 주인인 이씨 부부 중 부인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애기도 와 있고 해서 소음이 있었나 봐요. 직접 사과를 하고 싶은데 604호에 인터폰으로 연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실에서 전화를 받고 사과를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래층과 인터폰으로 직접 연락을 통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한 거죠. 인터폰이 연결되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래요 매번?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토로하던 604호 여성 송씨,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사과를 하기 위해 전화한 704호에게 배려심이 없다면서 막 나무라기 시작한 겁니다.
설날이라 식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나 봐요. 저희가 조심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설 연휴니까 조금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정중하게 사과와 이해를 부탁하는 704호. 사실 위층인 704호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민원이 들어온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손주가 집에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니까 자신들이 부주의했다 싶으면서도 계속 조용히 하고 있는데 왜 계속 시끄러운 거지? 집에서 뛰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날도 아래층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손주가 뛰어다니거나 쿵쿵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장난감 자동차에 앉혀둔 상태였거든요.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는 그런 엄마를 보던 704호의 둘째 아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들고 있던 인터폰을 낚아채죠. 아니, 그거 한 달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인데 대체 떠들면 얼마나 떠든다는 겁니까? 사실 이해는 갑니다. 누구나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쩔쩔매고 막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욱하잖아요. 또 이미 층간소음에 대비해서 자신의 3살짜리 아들도 자동차에서 못 내려오게 앉혀두고 있었던 상황이고 여러 상황을 대비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욱하고 난 거죠. 복받친 감정에 뱉은 한마디가 704호와 604호의 말다툼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704호 니네들 맨날 그렇게 하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는 그런 말까지 뱉게 되죠.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짜증나는 목소리와 함께 인터폰을 끄는 송씨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그런 행동을 지켜보다가 같이 뿔이 나기 시작한 그녀의 남자친구 김씨도 그녀와 함께 현관을 나서서 위층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704호에 도착한 그들 중 704호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604호의 주인인 송씨가 아니고 그녀의 남자친구 김씨였어요. 상황을 지켜보다가 같이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여자친구보다 본인이 더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704호의 현관문을 발로 뻥뻥 차대기 시작했죠. 그의 방문을 맞이한 사람은 인터폰으로 송씨와 설전을 벌이던 704호 부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문을 연 둘째 아들을 보고 아래층 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발로 문 차는 소리가 시끄러워?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 좀 조용히 좀 합시다고. 삿대질까지 섞어서 언성을 높여대는 김씨. 현관을 내다보고 있던 704호의 집주인 이씨도 아래층 여성 송씨를 보자 언쟁에 가세하기 시작했어요. 4명이 얽혀서 서로 욕설과 반말, 할 말 못할 말을 해대가면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날 604호의 704호 방문은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그 방문은 층간소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로의 감정만을 앞세운 채 벌어진 싸움, 아래층에서 시작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 방문, 게다가 위층 현관에서 이뤄진 보복성 소음, 그리고 위층의 억울한 감정까지 그 모든 감정들이 충돌하면서 이제 더 이상 층간소음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걸 중재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개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터폰으로 사과를 전하고자 했던 704호 이씨 부부 중 아내가 처음으로 중재를 시도합니다. 현관문을 뻥뻥 차대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욕지거리를 뱉는 김씨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를 반복한 거죠. 이웃 간에 이래서 뭐 좋을 게 있어요. 저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폭발해버린 감정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 이야기 전 하나도 안 들려요. 아주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큰 소리로 외친 김씨는 704호를 아주 혼쭐을 내줄 거라며 씩씩대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끝난 걸까요? 아니요. 10분쯤이 지났을 무렵 집으로 내려갔던 김씨는 집안에 없었습니다.
바로 지하 주차장에 있었죠. 차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뒷춤에 꽂아 넣는데요. 그건 바로 칼이었습니다. 날 길이가 22cm나 되는 긴 회칼이었죠. 이 칼은요, 평소 김 씨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를 겁주기 위해서 김 씨가 직접 1년 전에 마트에서 구입했던 칼이었어요. 그는 그 칼을 뒷춤에 꽂고 그대로 704호를 향합니다. 그리고 704호 이씨 부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두 형제를 밖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아파트 입구로 향합니다. 끌려 나온 두 형제가 김 씨에게 막 따져 물으려는 순간 김 씨는 뒷춤에서 숨긴 칼을 꺼내들었어요. 너네 지금 나한테 사과해. 사과 안 하면 알지? 진짜 끝장나는 줄 알아? 빨리 사과해. 김 씨가 막 칼을 휘두르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막 하는데 그 모습이 두 형제에게는 사실 참 웃긴 모습이었죠. 우리가 사과할 게 뭐 있어?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욕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 씨와 형제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 씨는 더 이상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형제를 향해서 그대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성을 잃은 분노는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김 씨가 휘두른 칼에 704호의 두 형제는 몇 차례나 찔리게 됩니다. 사리에 가득 찬 망나니처럼 휘두르는 그 칼끝을 형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장 부위 혹은 급소 등 중요한 부위에 칼에 찔려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쯤 했으면 됐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칼을 휘둘렀고 그 칼에 찔려서 형제들은 이미 쓰러졌어요. 근데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쓰러져서 신음을 흘리며 죽어가는 형제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차면서 가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화단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형제를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했고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동 중에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김 씨가 형제를 향해 칼을 휘둘렀던 그 시간이 겨우 오후 5시 40분, 이제 저녁으로 막 접어들던 시간이었대요. 한밤중, 새벽도 아니고 이렇게 밖이 보이는 초저녁쯤에 아파트 입구에서 칼을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김 씨는 그들을 그렇게 살해한 채로 자신의 여자친구 집인 송 씨의 집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을 챙겨서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해요. 김 씨는 뭐 겁이 나서 어디 숨어 있거나 밤에 야반 도주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 범행 당일에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인 2명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지인 2명과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도 불러가지고 흥청망청 유흥까지 즐깁니다. 이게 과연 몇 시간 전에 두 형제를 끔찍하게 죽인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김 씨는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차가 아닌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수시로 갈아타면서 이동했고요. 이 지역 저 지역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하지만 닷새 만에 경기도 수원의 한 전화국 앞 공중전화를 이용하다가 그곳에서 검거돼요. 아까 형제를 공격했던 그 회칼 말이에요. 김 씨가 자신을 괴롭히던 사채업자를 협박하려고 1년 전에 마트에서 직접 구입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김 씨는 그 길로 그 사채업자까지 살해하고 그 후에야 자수하려고 했었다라고 경찰에게 말했다고 해요. 면목동 소재의 한 아파트 704호는 설날을 하루 앞두고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처참한 비극을 뭘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너무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사망한 형제의 아버지 704호 집주인 이 씨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을 앓고 쓰러진 적이 있었고 또 고혈압과 당뇨까지 있는 몸이었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들을 떠나보낸 지 19일 만에 이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곧이어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해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형제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다. 난 부모로서 지금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2013년 5월 24일 오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사건의 범인 김씨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수용자 번호 875번이 새겨진 풀색 수의를 입은 채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던 김씨. 이날 재판은 김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취해졌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본인에게 뭔가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굉장히 어이없기만 합니다. 무작위로 선발된 10명의 배심원단. 그날 열린 재판에서 검사가 증거자료로 이 피해자 형제의 부검 사진을 제출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배심원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몇몇은 차마 그 사진을 못 보고 있어서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이 형제의 모습이 참혹한 상태였겠죠.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무기징역을, 그리고 1명이 사형을, 또 나머지 2명은 35년 이상의 징역형의 의견을 냈다고 해요. 재판부는 한 집안의 건장한 아들 2명을 졸지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이 사건의 여파로 아버지까지 사망하는 등 그 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김 씨의 주장이 고려돼 형을 감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보복 범행을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면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사망했습니다. 형제 중 장남은 결혼한 지 겨우 2달 만에 변을 당한 거예요. 또 동생의 3살배기 아들은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은 거고요. 형제의 아내들 또한 허망하게 남편을 보내게 된 거죠. 704호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된 거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층간소음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저 사건이 발생한 건 2013년. 그 당시는 층간소음 사건 사고가 뉴스나 이런 곳에 부각되던 시기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면목동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 살인사건은 굉장히 충격이 컸겠죠. 지금은요, 사실 한 해에 몇 번씩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사건이나 또 큰 사건들을 가끔씩 접하고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 또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해요. 아랫집 잘 만나고 윗집 잘 만나야지.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에 뭔가 아픈 뼈가 있는 것 같은 기분, 저만 드는 걸까요? 행복해야 하는 설 연휴에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된 704호 이씨 부부, 그리고 끔찍한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게 된 형제, 또 그 형제를 애달피 보내고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아버지까지, 그들 모두의 명복을 빕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이 올 설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돌아오시는 분들도 다들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